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맞습니까? 네, 159페이지에 10번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새 개발 행위가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네, 159페이지예요. 자, 159페이지 10번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새 개발 행위 펼쳐두시고 고개를 들면 돼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 도시공객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가 돼요.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 자, 개발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 질변경 등의 개발 행위고, 이 도시공객시설 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 개발 행위 허가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먼저 도시공객시설 부지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명 다 드리고, 제가 교재를, 필기 없이 수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교재로 가능하도록 체킹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설명 들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이제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아래쪽에는 을동의 토지, 그렇게 합시다.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다. 근데 이제 도로가 너무 좁아요. 기존의 도로가 좁으면은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 설치를 이제 도시공관리구를 위반해서, 네, 결정고시 하게 됩니다. 도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를 했어. 도시공관리구를 설치를 결정고시하기 전에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 도로 등은 기반시설 맞죠? 근데 도시공관리구를 설치를 결정고시한 이후에, 네,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로 바뀝니까?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뀐다고.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된, 즉 도로 설치가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의 이 갑과 을의 토지, 이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있다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묶였다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법 조문을 보지 않더라도 도로용지나 학교용지, 또 지하철용지, 항만건설용지로 이미 결정고시가 된 땅이라면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등 사적 개발을 허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이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이런 교재 아까 159페이지죠. 159페이지 와봐요. 자, 10번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자, 원칙, 개발행위 제한 원칙부터 같이 볼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 시장, 군수들은, 자, 지금부터 밑줄을 끄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자,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줄 것이십시오.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까지 줄 거예요. 이를 뭐라고 불렀죠?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내지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손 떼고 그 도시공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개발행위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야. 법조문 직접 확인하셨죠? 앞으로 도로용지 등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이 원칙이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게 돼요. 자, 고개를 들고 설명 또 들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요.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합니다. 즉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를 해놓고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됐어. 그러니까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해야 되고 그날부터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다음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해야 돼. 다음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하면은 예외적으로 개발의 허가가 예외적으로 허가 나는 거야. 그때 허가 대상은 조금 이따 보지 뭐. 자,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 개발의 허가 나요.
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실부리에서도 개발이가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 전체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르잖아.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설치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다고 하자. 서울 강릉 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다 이 말이야. 결정되면은 우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합니까? 이 국가 예산으로 하잖아. 그럼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연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획되고 우리나라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딱 결정되면은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 결정이 되면은 매 연도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재원 조달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야.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고. 이를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그래.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고속도로 용지에 편입된 개인과 땅을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1년 차에 사업할 거야. 그리고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할 거야. 3년 차에 할 거야.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렇게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를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 뭔지 알았죠? 네. 자, 그때 말이야. 여기까지는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잖아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사업계획을 1단계 집행계획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사업계획, 이것을 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법상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몇 단계로 구분되죠? 2단계가 있어.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몇 단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사업계획 몇 단계? 2단계. 그럼 여러분 단계별 집행이 뭔지 다 알았다고. 그럼 봐봐. 이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 설치,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고시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 이 말이야.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업만 결정고시 해놨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매 연도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당분간 공사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 당분간 공사가 없을 이 도시군 계획실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인가 허가되는 거야. 그때 허가될 수 있는 게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건축법 배웠으니까 알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3년 내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3년 내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 건축이 허가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철거해버리면 되니까 사업에 방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은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등은 이 도시군 계획실부에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다면은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죠. 그럼 여러분 여기가 1단계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된 도시군 계획실 부지 몇 단계입니까? 2단계 도시군 계획실 부지잖아. 그럼 2단계 도시군 계획실 부지는 빨라도 몇 년 있어야 됩니까?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공사 시행되니까 3년 내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가설건축이 허가되더라도 사업에 방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법을 이해하고 나니까 잘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 법 조문 그대로 시험 나오니까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은 읽어볼 수 있는 거야. 혼자 읽으면 시험 치는 거라니까.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자, 지금 이거 밑줄 꺼드려야지 않으면 또 불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교재 읽어서 줄 꺼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오셔가지고 양괄호 2번 개발인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괄호 2번 예외적으로 개발인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 다시 할게요. 자, 부산시장은 그렇게 해도 되죠. 부산광역시장은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들 중에서 자 지금 줄 거 주십시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계속 줄 것이십시오.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객실 부지까지 줄거 주십시오. 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객실 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발행위가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허가 대상 행위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박스안에 1, 2, 3번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허가 대상이라고 적어줍니다. 박스안에 1, 2, 3번 앞줄을 묶으셔서 앞에다가 허가 대상 적고 이거 내워야 되거든요. 제가 읽으면 줄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허가될 수 있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 밑줄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가운데 있네. 줄 거 주십시오. 공작물의 설치 줄 거 줍니다. 공작물의 설치 허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줄 거 주십시오.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 밑에 원상 회복하고 4번에 행정 대지평 찾으셨습니까? 네. 3번하고 4번은 묶어서 R 적습니다. R. 저 처음 하신 분들 제가 R 하라 하면 R 리딩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설명은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까? 읽어보면은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수지가 결정고시 되고 2년 동안 도로 수지가 딱 결정고시 되면은 이 갑과 을의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도시공객시설 부지 내지는 도시공객시설 애정지라고 부르지. 이 도시공객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었잖아. 근데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은 가설 건축물 등이 허가될 수 있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돼. 몇 단계? 2단계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는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했지. 그럼 봐요. 만약에 2단계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가 됐어. 허가가 됐다고. 그러면 몇 년 차에 공사 시행됩니까? 4년 차에 공사 시행되죠. 그때 허가된 가설 건축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이 허가된 2단계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이를 철거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 거야. 이를 원상회복 명령이라 그래. 지금 가설 건축물이 허가된 당신이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은 이 땅에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시행될 테니까 빨리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십시오. 사업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죠? 3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했는데 제 방송용어를 적합하지 않은 단어 하나 써도 될까? 3개월 내에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배째라. 원상회복 철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버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해야 되겠죠? 망치부대 동원해서 강제 철거한다 이 말이야. 그 얘기 적어뒀다고.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 군수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가설건축물이 허가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줄 거 두는 게 좋죠.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줄 거 주시고,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손대고,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이해가 됐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배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대집행법에서 강제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외울 일도 없고 그냥 몇 번씩 잊어버릴까봐 한 번씩 읽어주면 됩니다. 그죠? 또 한 번씩 안 읽어줘도 두 달에 한 번씩 빙글 돌면서 진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직전 넘깁니다. 직전 넘겨가지고 몇 페이지에 오시게 되자면은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이 제도 바로 뒤에 매도 청구 제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뒤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느냐 하면은 이런 자 190페이지 와요. 190페이지. 중간에 뭐가 있을까? 미련 가지 말고 빨리 따라옵니다. 190페이지. 190페이지 빨리 왔습니까? 190페이지 오면은 제5절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저 위에 보니까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죠? 진짜입니다.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5절은 별표를 하나 하고 싶다. 별표를 딱 해놓고 자, 또 설명 듣고 아까처럼
네, 여러분 교재 읽어서 또 체킹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필기 필요 없죠? 네,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도시공객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제도를 공부합니다. 매수 청구 제도. 자, 주제가 이제 매수 청구 제도로 바뀌었는데, 매수 청구 제도도, 네, 저쪽에 있잖아, 저쪽. 저 그림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또 하나 그릴래. 미안해요. 오늘 움직이기가 싫다. 자, 그래서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위에는 갑의 토지, 아래쪽에는 을동의 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가 좁으니까 뭐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다가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할까요?라고 도시공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갑과 을의 토지를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내지는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라고 부른 거 맞죠?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토지에서는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행 허가 나요, 안 나요?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으로 금방 배우잖아. 그러면은 갑과 을은 투자 목적으로 각각 5억씩 주고 땅 좀 사뒀었어. 근데 도로 용지를 딱 결정고시 되면서 개발이 허가 안 나니까 땅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지가가 뚝 떨어지니까 5억 주고 사는데 세상에 땅값이 3억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이 땅을 매수할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 누가 사겠어? 아니,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되어 있고, 항만건설 용지로 결정고시 되어 있고, 공원 용지로 결정고시 된 땅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산단 말이야. 그럼 5억 주고 땅 사는데 2억이 날아갔는데 그래도 매수자가 없어. 매도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지나갈 때마다 동네에 사뒀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쪽에 고개 돌릴 때마다 흐뭇합니까?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쳐다볼 때마다. 매수자도 없지 뭐. 땅값은 떨어졌지. 개발행 허가 안 나. 집값은 떨어졌어. 매수자도 없지. 그래서 이 집은 경사 났습니까? 어째 이런 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이런 땅을 시청과 군청에서 매수 좀 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 말이야. 이를 뭐라고 합니까?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지하철 용지, 도로 용지, 항만건설 용지,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부산시청에 매수해달라고 땅 주인이 매수 청구하는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아. 근데 그 도로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모든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매수청구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거 알고 싶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거야. 근데 이 매수청구 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되면은 갑과 을은 땅 사두는데 개발행 허가 안 나잖아. 땅값은 떨어지잖아. 매수자도 없잖아. 그때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잖아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손실보상 제도가 법에 없는 거야. 그래서 땅 주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냈잖아. 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거야. 이 법은 2년 내에 잘못되니까 고치든지 네, 폐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개정한 거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대신에 매수청구제도를 만드는 겁니까? 대신에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로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개인의 땅이 그 개발행 허가를 못 받고 집가하락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제도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도입된 거죠?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토지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매수청구 대상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됩니다.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그러면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으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시설 부지가 되는 거야.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돼야 되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에 되는 거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몇 년?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 제가 아까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청과 군청이 하는 거야. 그럼 시청과 군청이니까 이 시험에 항상 날 때 그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국토개혁법상 매수청구제는 시청과 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상 매수무자는 시와 군의 장들이 매수무자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상 매수무자는 서울시청 건물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이 매수무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시장, 그리고 매수무자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들.
아무튼 시군의 장들이 법상 매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내요.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아는 게 두 개 딱 나왔잖아. 그때부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든. 그게 뭐 정답을 체크하고 싶는 거야 이제. 그 다음을 봅니까? 거기까지 맞으면 체크해버립니까? 거기까지 맞으면 흥분하고 체크할 거야. 하나는 잡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진 토지 소유자는 해당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시행자입니까? 시청 군책입니까? 시군의장이 매수무장. 사업 시행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도시군 객실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 이 얘기죠. 물론 예외적으로 10년 미집행됐지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시군 객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행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 도시군 객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여러분 고속도로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법인이 뭐죠?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는 자잖아. 이렇게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해야 될 의무 있는 자처럼 해당 도시공격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어. 원칙은 시청, 군청.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법상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분들이 뭐죠?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야. 매수 의무자.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자, 시청, 군청 등이 매수 의무자 그렇게 되는 거야.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사업 시행자입니까? 시군의 장입니까? 시군의 장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교재 오십시오. 네, 교재 오셔가지고 190페이지 봅니다. 190페이지 2번에 봅니다. 2번에 그 1번에 매수 청구의 의의라고 되어 있네요. 저 위에 매수 청구의 의의 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이내 동그라미 해놔야 되죠.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미집행이죠.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다음 줄 것이 주십시오. 지목이 뭐죠? 대인 토지. 그래서 대 동그라미 하면 되죠. 두 가지만 다 기억하면 돼요. 몇 년?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줄 것입니다. 특별시장부터 줄 거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소유사, 시장군수.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까? 시청, 군청. 그렇죠. 밑에다가 가로 열고 시청, 군청. 항상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매수 청구는 시청과 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의장이 매수 의무자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시청과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챙겨야 되냐면은 거기서 저 위에서 세 번째 줄 안에 봐요. 세 번째 줄에 가로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가로 찾으셨습니까? 괄호. 자, 거기 줄 꺼줍니다.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더라도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업 절차상 진도가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어.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 없으니까 사업 포기하고 매수 청구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공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면 매수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봐요. 전에 총각이 다 친구들 불러서 다 불러놓고 친인척 다 불러놓고 둘이서 결혼했다. 그래가 6박 7일 동안 저 동남아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왔어. 그냥 기배공에 딱 내렸다. 이 정도 진도가 나왔으면 헤어져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대답을 다 안 하고 있어. 이상해요, 진짜. 이 정도 나가면 살아야죠.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도 절차가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절차가 막 진행될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으로 밟는 절차가 뭐죠?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예요.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가 막 진행돼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업을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실시계획 인가고시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절차는 뭐냐면은 공사 시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지만 그 사업
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진도가 나와버리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공사해야 됩니까? 공사해야 되니까 그 땅을 시청하구청에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거하고 똑같잖아. 다 자기들 100년의 해로 하겠다고 다 불러놓고 막 그치? 결혼식하고 6박 7일 동안 신혼여행까지 다 갔다가 김해공에 내려가지고 잘까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 왜? 진도가 나가도 너무 나갔으니까. 예. 다음 내려와요. 매수 청구 내려옵니다. 2번에 매수 청구. 자, 1번 동그라미 1번 한편 찾았습니까? 한편 다음 어느 한 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럼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은 기업가 니은이죠. 그러니까 기업가 니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기업가 니은에 해당한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니은을 묶어서 앞으로 묶어줍니다. 기업가 니은을 앞쪽으로 묶어서 매수 의무자가 됩니다. 매수 의무자로 적고 매수 의무자인데 여러분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렇게 예외. 그래서 기억 니은 앞에 매수 의무자 적으시고 그 밑에다 가로 열고 예외라고 적고 가로 닫아두면 되지 뭐. 한번 보자. 기억번 설명한 내용이라고요. 자, 이 법에 따라서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해당 도시공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은 줄 거죠? 그 의무 있는 자. 의무 있는 자가 있으면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설명 내용 그대로 교재에서 법조문 확인하셨죠? 그 조문 위주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설명만 딱 듣고 조문 확인하고 체킹해놓고 읽어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봐줄래요?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지여서 부산시청에다가 도로용지로 결정고 지은 땅을 매수 청구했다고 매수해달라고 하면은 부산시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대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상 매수 청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청구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면은 그날부터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린 날부터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의무주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게 매수 절차가 됩니다. 여러분 191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3번에 매수 여부의 결정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매수 절차가 되죠. 매수 절차. 그대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고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줄 겁니다.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해당 시장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읽을 때 항상 가로는 원칙적으로 건너뛰는 거 알고 있죠? 가로를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합니까? 2년 이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고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면 2년 내에 해당 토지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그럼 매수 시에서 이제 매수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여기 좋아하는 게 뭐죠? 현금입니까? 채권입니까? 현금 좋아하면 난 다 좋아한다. 여러분 현금만 좋아하구나. 나는 현금도 좋고 채권도 좋고 다 좋다. 그냥 주면은. 자, 원칙.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줄 거 없고 현금 또는 채권입니까? 현금입니까? 현금 지급의 원칙이라는 거.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모의고사 나갔을걸? 매수 대금은 현금 또는 채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대금 지급함이 원칙이라. 현금이 원칙인데 내려와요.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다음 중 한 개는 박산의 1번, 2번이죠. 그래서 박산의 1번, 2번을 앞으로 묶어줍니다.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채권 발행 요건입니다. 발행 요건. 도시공개시설채권의 발행 요건이 되죠. 발행 요건. 여러분 그 발행 요건은 둘 모두를 갖춰야 됩니까?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됩니까?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2번과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줄 거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3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번과 상관없이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그때 예외 올라갑니다. 예외 보세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이제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매수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누구죠? 발행자. 오늘 아침에 문제 나온 거 여기 있었죠?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여 발행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줄 거고 밑에다가 발행자라고 하죠. 발행자. 꼭 외워야 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발행되는 채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누가 발행하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법상 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발행 기준, 발행 절차 등 나와 있습니까? 네, R 표시해서 여러분 읽으면 돼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7번에 봐요. 7번에 보면 개발인 허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발인 허가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192페이지 7번 개발인 허가. 그 밑에 보면 박스가 있어. 박스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묶어요.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멋지게 제목을 쓰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자, 앞줄을 딱 묶어서 멋지게 제목을 씁니다. 여러분, 아까, 금방 조금 전에 했으니까 대답을 하시면서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10년 미재평의 지목이 되지면 시청과 군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가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6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통지가 됐어요.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라는 겁니까? 시청에서 매수 거부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 못하겠대. 그래서 매수 거부죠. 매수 거부. 그 다음에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시청과 군청에서 매수 대상 토지를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면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매수해야 돼요. 근데 시청에서 매수하겠다고 알려놓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해. 그럼 이번에는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지연입니까? 매수 지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매수 거부 계속 적으십시오.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라고 적으면 돼요.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 몇 개죠? 4개.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암기 외워야 되니까. 미안하죠. 근데 뭐 암기를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잘못한 건 아니잖아. 또 이거. 그죠? 법상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인 대지에 대한 시청과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했다가 부산시에서 매수 거부를 당했거나 부산시에서 매수 대상 토지를 알려놓고 2년이 지나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10년 미집행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야. 10년 미집행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할까? 줄 거면 되죠?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밑줄적.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밑줄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밑줄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밑줄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밑줄적. 가로 건너뛰어 줄 거야 됩니다. 전부 몇 층이죠? 3층.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3층 이하인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공작물 설치. 그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공객실 부지에서의 개발인 허가, 그리고 도시공객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지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효지도가 있습니다. 실효지도가 있죠. 실효.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192페이지 밑에 도시공객실 결정 실효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효력 성실 나와 있습니까? 네. 앞에다가 R 적고 같이 읽어드립니다.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 고시해놓고 이번에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거야.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맞죠?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 그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아까 이렇게 했구나. 갑과 도로가 있었고, 위에는 갑의 토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고,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에 해버렸고, 도로 설치가 딱 결정고시 되면서부터 우리는 갑과 을의 토지를 뭐로 불렀느냐면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내지는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라고 했단 말이야. 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인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
원칙인데 제일 먼저 몇 년을 배우느냐면은 사업결정고시로부터 2년, 사업결정고시로부터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이거 배웠지 뭐. 제일 처음 2년이죠. 일단 큰 걸 잡아야 돼,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했습니까? 10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시청과 군청을 대상으로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 했습니까?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실효되는 거야. 즉 한마디로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부에서 풀리게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도시군계획시설부에서의 개발행위와 매수 청구 그리고 실효제도를 배울 거예요. 그 매수 청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매수한 경우 매수대금 지급할 때 발행하는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 채권 이름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 맞죠? 국토계획법에는 채권이 무슨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고, 아까 이제 이렇게 제도에 맞도록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훌쩍 건너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뛴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거 체킹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페이지에 오셔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와봐요. 네, 몇 페이지에 오시냐면은, 163페이지 와요. 163페이지. 교재 163페이지. 빨리 오세요. 네. 오늘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163페이지 빨리 옵니다. 163페이지 오셔서 제2절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와 있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1, 2월 과정에 기초과정은 안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아마 깨끗할걸? 네, 오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드디어 배웁니다. 별표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책자를 딱 넘깁니다. 넘겨보면 165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까?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별표를 하나 해야 돼요. 별표를 하나 해놓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시험이 나오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나올 때는 꼭 교재에 가서 아까처럼 밑줄을 꺼드릴 그런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필기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객님 그냥 편안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고객님 고개 드십시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떻게 설명을 잘해야 될까?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좀 공부하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네, 어제 저녁에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일까? 연구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자, 오늘은 시내 구경을 한번 갑시다. 우리 서면 교차로 쪽으로 나갑니다. 서면으로 갑니다. 여기가 서면이에요, 서면. 네. 서면 교차로가 사거리는 아니더라고요. 도로가 더 많이 있더라고. 복잡하니까 그냥 4개로 할 거야. 서면. 여기가 서면역 지하철 교차로입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의 중심 지역이죠. 중심 지역이고,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말이야, 서면처럼 용도지역이 주거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업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쪽에서 녹지지역을 빼버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고, 대부분이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대부분 완료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도로 주변에 이미 건축이 대부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새로운 개발행위. 그러면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을 한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등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요, 서면역 주변 지역에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가 있다고 하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거 재건축할 거야.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서면 역세권 주변 지역이고 재건축을 하면은 재건축하기 전에 층수가 이거 12층이었다. 재건축 전 12층 아파트였어. 그 세대수가 한 2000세대 됐나? 와, 맞네. 그랬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초등학교 안 있었나? 여기 이제 초등학교 있었고, 이 동네, 이 아파트나 이 동네 아이들은 전부 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서면 역세권에 재건축을 한다면은 12층이었다면은 재건축할 때 12층입니까? 최대한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게 합니까? 최대한 높게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역세권이니까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방법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한마디로 저밀도 개발이 추진됩니까? 고밀도입니까? 고밀도. 초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거야. 하면은 세대수가 2000세대가 그대로입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은 5000세대로 늘어나는 거야. 그럼 봐. 2000세대일 때 이 인근의 초등학교는 이 아파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죠. 5000세대로 세대수가 갑자기 크게 증가돼 버리니까 이 학교는 학생 수용 능력이 넉넉해집니까? 앞으로 부족이 예상됩니까?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잖아. 근데 이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나대지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하다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로 밑에 상수도 시설 있죠? 상수도 공급 능력도 넉넉합니까? 부족 예상됩니까? 바로 도로 파헤쳐서 상수도 배관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 상수도 공급 능력도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하수 용량도 5배 이상 발생하니까, 막 늘어나니까 하수 수리 용량도 부족할 것이 예상되잖아. 그리고 도로, 이 도로도 지금도 서문교차로는 출퇴근 시간이면은, 그죠? 신호 2번 받아야 빠져나오고 정말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심가의 세대수가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면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또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도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 거야. 지금 4가지 기반시설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죠? 도로, 상, 하수도, 그리고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이미 개발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새로운 개발행위가 고밀도를 추진되므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함으로써 고밀도 개발로 관리합니까? 저밀도로 관리합니까? 저밀도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함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 즉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 부족한 문제,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문제,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수리 용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그래. 그러면은 서면 주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은 고밀도 개발을 뭐로 유도합니까? 저밀도 개발로 법적으로 관리를 해버리는 거지. 하면은 2000시대가 5000시대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럼 2000시대가 한 재건축 하더라도 뭐 한 3000시대 정도, 1000시대 정도 늘어난다면은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 도로 부족 문제,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이런 몫으로 지정된 구역이 무엇입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거예요. 이걸 뭐 국어 낱말 뜻처럼 풀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이제 개발 밀도 관리가 뭔지 알겠죠? 그럼 우리 시험을 준비할 때 이거 나온다? 누가 지정하니 나온, 누가 지정한, 지정권자. 책은 조금 이따 봐요. 다 줄 거 드릴 거라고. 지정권자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봐요. 부산광역시 서면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가 저기 서울시장이 내려와서 지정해야 됩니까? 주제 넘게. 그죠? 부산시장이 지정해야 됩니까? 부산시장. 서울에서는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 가운데 평창공항하면 평창 군수. 그러면 지정권자 안 해도 다 되잖아. 이해하니까 다 되잖아.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관할 시장 군수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시장으로 시작해서 군수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 절차. 우리 부산시장이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혼자 지정해야 됩니까? 부산시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원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까? 심의.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원회, 부산시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시장으로서 지정을 해라 했잖아. 어디에 지정될까? 지정대상. 지정대상 금방 이야기 다 해드렸죠?
저 서면 주변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도시지역 중 무슨 용도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주로 용도지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그 지역이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녹지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야. 그럼 넣으면 시험 문제 되는 거야.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가격을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효과, 개발밀도 가격이 지정되면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되는 밀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발 밀도를 낮추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해야 됩니까? 강화 적용하는 거야. 강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고. 근데 이제 법률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 내에서 정할되는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하면은 수험 준비 끝인데. 그리고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할 때는 향후 2년 내에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20% 이상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정 기준 몇 년? 2년. 몇 퍼센트? 20% 체크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수험 준비 끝이야. 이거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세요. 개발 밀도 가리고 여기죠. 네, 여러분 이제 163페이지에 오십시오. 3페이지 오셔가지고 읽어볼게요. 개발 밀도 가리고 의의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이제 지금 읽으면 이해가 쏙쏙 돼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 봅니다. 개발 밀도 가리고란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이때 개발은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등입니까? 재개발 등 적으라고. 이때 개발은 이걸 재개발 등이라.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 말이야.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동그라미. 이때 기반시설 뭐죠? 적으세요. 학교, 도로, 또 뭐죠? 아까 상하수도. 그럼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그렇게 하면 되죠.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줄 것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손 떼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손 떼고. 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줄 거면 되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다음 내려옵니다. 2번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 읽어볼게요. 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시도 시장 건축까지 줄 거 없고 누구죠?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시도 시장 구수는 다음 줄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손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다음 줄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지정 대상이야.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해 드리는 거야. 넘어갑니다. 지정 효과.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밀도를 낮춰야 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죠. 그때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걸 외워놔야 됩니다. 해당 지역 용적률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서면 주변에 그 주상복합 건축물 고밀도로 재건축 추진했잖아. 그 층수가 50층이어서 본래 50층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최대 50%를 낮춰버리니까 25층 정도로 그죠? 저밀도로 관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시대수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또 본래보다 확 줄어듭니까? 확 줄어드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 절차대로 옵니다. 지정 절차. 아까 부산시장이 지정할 때는 부산시 도시계획 내 심의를 거친다고 했죠. 서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원회. 그러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군의 심의 줄 거면 되죠. 이게 지정 절차가 된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지정기준 내려와요. 지정기준이 박스 안에 보입니다.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네, R 표시합니다. R. 외우지 말고 R 해. R. 거기 보면은 네 가지, 아까 기반시설 네 가지가 뭐죠? 도로, 학교, 상하수도, 시설 용량이 앞으로 2년 내에
20% 이상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은 지정 기준이 되는 거야. 몇 년? 2년. 몇 퍼센트? 20%.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에서 빨리 찾아요. 2년을 찾아서 다 동그라미 해버려. 그리고 20%를 찾아서 다 동그라미 해버리면 돼. 외워야 됩니까? R입니까? R. 외울 필요는 없다니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지정 기준은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몇 퍼센트? 20% 이상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이건 또 16분 걸려요. 이거 수업할 때. 그래서 앞으로 16분을 더 하면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나이도 있고,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